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해군 분야에 관련된 사항인데 왜 지금 국방비 증액이 시급한가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아시아 안보 환경 중에서 이제 북한의 경우 우리의 직접적으로 위협을 주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2013년 2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로 북한은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을 38회, 40회 정도 시험을 했어요. 어떤 신문에서는 뭐 고도를 높이 쐈다, 중간에서 폭발을 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상당히 성능 저하, 성능 평가를 상당히 그렇게 낮게 이렇게 평가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북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작전 전술적인 차원에서 시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거리가 뭐 3,000km, 4,000km 이렇게 되더라도 고각의 높이를 조정함에 따라서 사거리를 500km, 1,000km, 1,500km까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공중 폭발을 시킨 그 부분도 거기에다가 핵탄두를 집어넣고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그런 형태의 시험도 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정보당국에서는 상당히 그것을 이제 조금 낮게 평가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안보 우려를 고려해서 아마 낮게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무기 실험은 2006년 이후에 5회에 걸쳐서 했고, 최근에는 이제 5.1에 해당되는 그런 지진, 킬로톤으로는 한국에서는 한 10킬로톤의 그런 TNT 폭발력이라고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20 내지 30 TNT 폭발력을 갖고 그렇게 시험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보당국은 아직도 북한의 위협을 조금 낮게 평가하는 그런 수준으로서 이제 언론에 보도를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데 그 위협을 충분히 감지하기에는 국민들이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잠수함 발사 이제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는데 작년 5월에 이것을 시험했을 때 한 30m 정도밖에 못 갔어요. 그래서 우리 정보당국에서 평가하기를 이제 뭐 개발 초기 단계다, 이것이 실전에 배치되려면 4, 5년 걸릴 것이다 했는데 금년에 8월에 딱 한 거는 근 500km로 날아갔어요. 그것도 어떤 형태냐, 추진 체계가 고체 연료로서 1단계, 2단계 추진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발전을 했어요. 1년 사이에. 지금에 와서 평가는 뭐 내년 정도에 빠르면은 실전 배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정보당국은 상당히 북한의 실력을 낮게 평가하는 건지 우리의 안보 우려를 고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대응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하게 하는 그와 같은 발표를 하는데 상당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잠수함 발사 탄도탄이 위험하냐? 북한의 모든 유도탄, 뭐 노동, 스커드, 대포동, 은하 할 것 없이 전부 다 북쪽에서 날라옵니다. 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은 동쪽에서도 올 수 있고 서쪽에서도 올 수 있고 남쪽에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부산 뒤쪽 또는 제주도 뒤쪽에서 우리의 그런 북쪽을 향해서 쏘면은 사드 배치를 해도 한 서너 대 정도 배치를 해야지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지, 탐지를 하면 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고, 문제는 여기에 핵탄두를 이렇게 장착했을 경우에는 정말 한국으로서는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한국의 그런 안보, 국방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아주 사람들이 하기를 남북한 간의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서의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상당히 무서운 것 같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섭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안보의 위협도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 하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신무기를 확보해서 배치하는데 장사정 로켓 300mm 장사정 다연장 로켓이 DMZ 정도에서 발사를 하면은 상군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신형으로 개발해서 배치하는 우리의 안보의 최대의 위기가 사실 최근에 김정은이가 들어서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한국을 떠나서 이제 동중국해에 일본과 중국, 미국이 이제 겨루는 그런 아주 안보 상황이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이롭지 않은 우리의 국가 이익이나 생존 또는 번영을 상당히 막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 센카쿠 주변에서 중국과 일본의 그런 어떤 그 분쟁, 갈등 이런 것은 한반도에 상당히 이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미국과 중국의 이제 태평양에서 중국은 자기들 서태평양을 자기들의 내해로 생각을 하고서 이제 군사력을 증강을 하고 있고, 미국은 절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이제 남중국해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서 중국과 일본은 항공모함이나 이지스 구축함 또는 잠수함, 또 핵추진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중국해로 내려가면은 이 과거에 이제 중국이 소위 그 진나라 때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다 해서 그때부터 중국에 거기에 그 역사적인 영향력이 있다 주장을 하면서 지금은 베트남 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연안까지 전부 다 자기 나라의 그런 그 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섬에 인공섬을 만들고 비행격 활주로를 만들어서 내외하고 있죠. 미국은 여기에 절대로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하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 미국은 자기들의 해군력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중국은 절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거의 충돌 직전까지 가는 그런 그 함정에 이 근접한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내고 있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이 부분들이 한국의 이 생명서인 해상교통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은 우리의 국가안보에 상당히 아주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러한 것의 이제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우선 북한의 군사력은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가? 해군 측만 보면은 수상 전투함정이 420여 척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 20여 척의 유도탄 고속정이고, 나머지 어뢰정이나 이런 것은 뭐 그렇게 한국한테 큰 위협은 줄 수가 없습니다. 상륙함정이 260여 척인데, 이 중에 이제 특별히 한국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 130여 척의 공기부양정, 한 뭐 시속으로 따지면 거의 100km 정도 이렇게 날 수 있는 건데, 이게 장산곳 뒤쪽에 배치돼서 백령도를 와서 침범을 한다고 그러면 40분 내로 도달할 수가 있어요. 야간에 만약 북한이 기습 침공을 한다고 그러면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한국에 큰 위협이고, 잠수함정이 70여 척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2,000톤급의 신포급이 최근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했던 그런 잠수함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기술 전수를 받아가지고 한 로미오급 한 1,800톤 정도 되는 것이 20여 척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 이제 직접적인 이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큰 특징은 북한이 이 SLBM을 3, 4발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을 지금 현재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정보당국은 보고 있고, 북한의 김정은은 내부적으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서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라 하고 지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10년 이내에 이런 것들이 실전에 배치될 그런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국은 뭐 이 미국과의 대결 또는 그 일본과의 갈등 때문에 해군력을 아주 집중적으로 증강을 하고 있고, 항공모함이나 이지스 구축함 또는 SSBN, 그러니까 탄도탄을 적재한 핵추진 잠수함, 공격 잠수함 이런 것들을 아주 대폭 확충을 하고 있어서 이 동북아에서 굉장히 군사력을 증강하는 군비 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도 중국에 대응해서 굉장히 이제 이 군사력을 증강을 시키고 있는데, 해군력은 일본은 한 2.5만 톤급의 항공모함을 포함해서 잠수함을 한 22척 정도 규모로 갖고, 이지스 구축함도 8척으로 증강을 해서 여기에 이제 탄도탄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다 탑재를 하고 있는 그런 그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베 정부가 주장하는 보통 국가의 군사력을 갖고 보통 국가처럼 자체 전수 방어가 아니라 필요하면 선제 타격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러시아는 태평양에서 미국과의 어떤 전략적인 균형 이것을 위해서 군사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직접적인 것보다도 북한을 지원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이제 잠재적인 그런 위협으로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한국 해군이 그럼 어떤 형태로서 이 한국의 방위에 기여를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의 핵 플러스 미사일 도발.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써 한국의 이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이 해군이 기여를 해야 되고 NNL 부근에서 북한의 도발, 우리의 영해를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상시 배치해서 우리의 바다를 지켜야 되는 그런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북한의 기습 상륙 세력 또는 특수전 세력 이런 것들이 한국 연안에 기습적으로 들어와서 수도권 서측을 위협하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연안을 방어해야 되고 이제는 한국 해군도 그동안 많이 발전을 해서 구축함이나 잠수함에 평양의 핵심 시설이나 군사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순항유도탄을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상륙군과 더불어서 상륙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유지를 해야 되고 해상교통로를 방어함으로써 한국의 생명선과 한국의 무역,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군 함정을 갖고 이제 할 수 있는 작전은 전형 미사일, 북한에서 쏘는 각종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방어 또는 우리의 공중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어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지스 구축함이 이제 3척이 있고 앞으로 3척이 더 추가가 되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전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적 핵심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순항유도탄과 앞으로는 이제 탄도탄이 개발이 되면은 구축함이나 잠수함에 탑재해서 육군의 현무 이 유도탄 사령부와 같이 협조된 그런 공격을 수행을 해야 되고 해병대 상륙부대와 상륙 타격과 또는 UDTC 팀의 특수전 그런 타격 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 저게 이제 그 상륙 세력이 아주 집단으로 내려왔을 경우 이런 것을 경멸할 수 있는 그런 타격 작전도 아울러서 수행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국에 들어오는 식량과 유류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량 물자 유입을 엄호할 수 있는 능력 적의 잠수함을 완전히 봉쇄시킬 수 있는 대잠수함 작전 능력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구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비슷하게 미래의 그런 해군 전력은 어떤 면으로 발전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탄도탄 방어를 위해서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탄도탄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격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차기의 그 이지스 구축함은 이러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현재의 이제 탄도탄 방어는 한국에 이제 패트리어트 3밖에 없어요. 한국군이 갖고 있는 것은. 그래서 미국에 이제 사드를 들여와서 40 내지 50km, 150km 정도의 고도에서 이것을 이제 막겠다 하는 개념을 갖고 있고, 해군에서 이제 이지스 구축함에 SM-3를 탑재할 경우에는 150에서 500km의 고도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북한에서 무수단을 시험하면서 1450km 고도까지 올라가게끔 발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낙하하면서 속도를 내면은 마하 7, 8까지 내려오면서 거의 방어하기 힘든 그런 탄도탄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3중 방어 체제를 갖추는 것이 아주 시급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 적의 SLBM을 봉쇄하기 위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확보를 해서 상시 쫓아다니면서 필요할 경우에 바로 격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의
측방과 후방에서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육군이나 공군이 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킬체이나 KAMD 이런 데서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나 잠수함 등도 같이 참여를 해서 통합전력화로 북한의 주요 시설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정밀 유도무기, 지금 탄도탄, 현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속력도 음속의 한 3, 4배 정도, 탄두도 500, 800kg가 아니라 수톤에 이르는 그러한 이 고폭발, 장사정 정밀화돼서 적의 그런 이 미사일이라든지 핵심 시설을 아주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전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이제 해군은 기동전단 하나밖에 없는데 전략적인 타격을 위해서 하나 갖고서는 세 개의 그런 이 전력이 상시 배치가 굉장히 힘듭니다. 상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동함대 전력이 확보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전력이 육해공군이 통합이 된 그런 전력으로 발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인터페이스를 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다음. 결론으로서 이제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이것이 결합됐을 때 정말 한국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막는 것은 육해공군이 모두 노력을 해서 아주 최대의 그런 국방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이 국방비 증액이 시급합니다. 현재는 GDP의 2.4%, 38조 요 정도 수준인데, 제가 보기에는 2.7% 정도로 올려서 매년 한 4.2조면 한 42억 불 정도 됩니다. 42억 불이면은 돈으로 따져서 F-15K를 한 42대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이죠. 이 정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F-15K 정도를 한 100여 대 정도 더 추가 확보하고, 독일에서 들어오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토러스를 거기에다 탑재한다 그러면은 아마 북한에서 감히 나서지 못할 겁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현무 탄도탄을 절반 정도 이 정도의 이제 한 10년 동안 420조 정도, 42조 정도의 돈을 들인다고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전략적인 타격력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감히 나서지 못할 테고, 특히 사드라든지 SM3와 같이 일단 막은 다음에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갖춤으로써 안전하게 우리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면서도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억제력을 갖춰야 됩니다. 또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국방부랑 합참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지금의 재래식 전력, 이것보다도 먼저 전략적 전력에 집중적으로 전력 증강의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지금과처럼 그야말로 야포나 탱크나 이런 데다 투자만 계속하다 보면은 우리의 그 재원을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전력 재원에 이 투자를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국방력이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정책 변경을 해줘야 되고, 해군의 입장에서는 이 체계의 이제 업그레이드, 이것은 이제 탄도탄 방어로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와 탄도탄을 격추시킬 수 있는 SM3의 이제 탑재, 또 적의 SLBM을 완전히 봉쇄시킬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지만 한국의 안보가 시급히 개선이 되고 우리가 좀 국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500년 전에 그리스의 아테네의 이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국가의 안보의 3대 악을 3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적에 대한 무지, 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때. 근데 적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나약한 그런 대응을 할 때. 그 다음에 이런 나약한 대응뿐만 아니라 방어를 갖추기 위한, 적을 제압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태만히 했을 때, 이것은 그 국가가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클라우즈비치가 얘기한 가장 중요한 안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국민과 군대와 정부를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가 됐을 때 이긴다고 했어요.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잊혀진
그야말로 남의 나라 이 안보를 생각하는 것 같은 이 느낌이 들어가지고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애국단체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국방비를 늘리는데 앞장서서 이렇게 활동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